자, 홍수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방주에 안 탔으니까 죽었겠죠? 네, 죽었을까요? 자,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비가 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뭐라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가 터져나고 화산이 터져나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이 화산 활동과 이런 엄청난 격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야, 도대체 무슨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에 무슨 뭐 이게 사시가 있어서 여나 뭐 이런, 그죠? 뭔가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터져 나오고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격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창세기 1장으로 좀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물 아래,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 자, 궁창이 뭘까요? 궁창이? 네, 여기 빨간 걸로 써놨죠? 시궁창이 아니라 궁창은 하늘이라 칭하니라. 하늘. 자, 하늘인데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sky, heaven 이런 하늘이 아니라 expanse라고 되어 있어요. expanse. expanse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권. 자, 대기권 아랫물. 대기권 아랫물은 뭐죠? 바다, 강, 뭐 자신있게 얘기해도 돼. 틀려도 뭐 상관없어. 뭐 누가 그 대기권 아랫물은 지하수, 강, 바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죠? 그게 궁창 아랫물. 자,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네. 잘 몰라요. 잘 몰라. 왜? 지금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한 방에 다 쏟아지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냥 구름의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이런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엄청난 물이 한 방에 쏟아지고 밑에서 터져나오고 이런 전 지구적인 홍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뻥치시네. 뭐 이런 표정이 민선이 눈에 조금 저 작은 아빠가 뻥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이게 뻥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이 왼쪽이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대로 그러면 아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궁창 위의 물이 뭔가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궁창 위의 물이 존재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겠죠? 그냥 뭐 저 이따가 쏟아지고 말았네?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 이런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존재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야. 어떤 역할? 한번 봅시다. 우주로부터 많은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고주파 방사선. 자, 어려운 말입니까? 고주파 방사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외선, X선 뭐 이런 겁니다. 자외선 몸에 해롭나 이롭나? 자외선을 피하라 그러잖아. 그지? 자외선, 태양을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선크림을 발라.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돼.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돼. 자외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암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요. 자, X선. 여러분 X선에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되면 별로 안 좋다 그래야죠. 피부 노화도 촉진시키고 암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이 우주로부터 오다가 궁창 위의 물층을 만나면서 우주로 반사돼서 돌아갑니다.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태양열과 같은 저주파 방사선들은 궁창 위의 물층을 뚫고 이렇게 반사를 일으켜서 지구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아주 따뜻한 온실 효과를,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정말 따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포그, 이런 안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트림이라고 돼요. 스트림이라는 것은 땅을 촉촉히 적시는 수증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이상적인 지구, 전 지구가 다 따뜻했, 뭐 극지방, 뭐 추운 지방, 더운 지방 없이 다 따뜻한 지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정말 아주 따뜻하고, 그래서 기온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압차가 없어요. 기압차가 없으니까 비도 안 와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야 홍수 날 거니까 방주 만들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안 믿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어 나가면서 극지방도 생겨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따뜻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주로부터 많은 해로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런 환경이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보니까 모든 호흡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없어지고 홍수 이후에 다 없어지고 한 방에 다 쏟아지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과 동일한 우주 방사선들이 다 지구로 도달합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우리 호흡 조건이 바뀌어 나가면서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창세기의 900살의 장수 기록이 그냥 막 설화로 쓰여진 게 아니라 과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0세를 살았고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노아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네. 야, 옛날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뭘 알고 썼겠습니까? 야, 너 지금부터는 수명 줄어드니까 내가 한 300살로 쓸게,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냥 팩트를 기록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노홍수 사건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 실험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꺾였어요. 그러면 그 꺾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점은 뭔가 외부에서 큰 사건, 이벤트가 있었어요. 외력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꺾인 것은 이때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무슨 사건?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노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아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져 있는지 설명드렸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들, 전 지구적인 홍수가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옛날 미국 창조과학을 하는 AIG라는 그룹에서도 옛날에는 이 캐노피 이론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지금 CMI라는 또 미국의 창조과학 그룹은 또 이 캐노피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AIG라는 곳은 캐노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못 받아들이겠다. 궁창 위의 물층. 그래서 이 물층의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만은 뭐 저희들은 물층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뭐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은 얼음으로 존재했다, 수증기로 존재했다고 있지만은 자, 그게 또 없었다 치더라도 궁창 위의 물이 없었다, 이 캐노피 이론을 믿지 않는다 치더라도 자,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살아남고 모두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유전 정보가 한 가족의 유전 정보로 인해서 또 새롭게 또 나가야 되니까 유전자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 생물학자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홍수 사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이유에 의해서. 또 하나, 이 원자력 요새 뭐 방사능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이 화산이 폭발하고 멘틀에서 엄청난 용암이 솟아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위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예요.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사람의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에 의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어제 저희가 창조과학회 하루 종일 어제 회의하고 이러면서 어제 이런 미국에 오신 교수님하고도 이런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이 공통적인 얘기가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것에서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이 이런 과학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것들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격변이 있었고 이때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네, 이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석, 지층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 잠자리 화석 보십시오. 이 잠자리 화석을 보면 크기가 90cm. 와, 이런 잠자리 부딪히면 최소한 사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잠자리 한번 보세요. 이 잠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잠자리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이게 수만 년 전에 이 화석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이때 잠자리나 지금 잠자리나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오래 살고 더 컸고 했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줄긴 줄었지만 모양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자, 진화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화석 얘기하고 연결고리 얘기하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화석을 찾고 뭐 시조새 화석도 찾고 무슨 원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연결고리, 오랜 시간 동안에 변해가는 화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 화석을 찾는데 연결고리를 찾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링크에 앞에 missing이 붙어요. missing link라고 얘기해요. missing이 뭐죠? missing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중간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왜? 완전하게 다 창조되었으니까요. 그죠? 중간에 변해가는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잠자리 화석도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1950년에 이 유브라데스 강에 발견된 사람의 뼈가 키가 추정해 보니까 4, 5m 정도 되고 발 크기가 45cm 정도, 50cm 정도 되는 이런 큰, 과거에는 오래 살고 크고 발도 크고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텍사스 파로시 강에도 보면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커요. 50cm, 60cm.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백악기 서해암층에서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 같은 지층에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같이 살았다. 같은 지층에서 같이 발견되는데 이게 나중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남극에서 따뜻한 지역에 살던 생물의 화석들이 막 발견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극도 옛날에는 따뜻했다는 얘기죠. 아까 지구가 아주 따뜻했다고 얘기했죠. 지구가 궁창의 물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뜻했다고. 자, 과거엔 따뜻했다니. 자, 따뜻했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뉴스에도 보면 남극과 북극에서 이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 옛날에 공룡이 따뜻한 곳에 살았다는. 자, 이 과거에 남극과 북극도 따뜻했다는 얘기죠. 따뜻했다는 얘기. 그린란드, 지금 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극의 섬 그린란드도 밑으로 파보니까 3km 밑으로 파보니까 초록색 잎을 지닌 식물의 화석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따뜻했다는 얘기예요. 따뜻해. 자, 이런 과거에는 온 지구가 다 따뜻했다는 얘기죠.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궁창유의 물층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극지방이 생겨납니다. 그죠? 이런 따뜻하게 만들던 이런 지구 보호하던 궁창의 물층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지구의 모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극지방도 생겨나고 적도지방도 생겨나고 기온차가 생기니까 기압차가 생기고 기압차가 생기니까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재밌는 것은 홍수 이후의 기록인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홍수 이후에 이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따뜻하고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추위와 더위와 그죠?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다. 자, 홍수 이후에 이런 기후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그죠? 아주 이상적인 기후가 깨지고 이런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기록들도 보시면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 사건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질문돼 있었는데. 자, 그런 질문 보면 성경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자, 15규빗은 얘기했죠. 자, 한 7m 이상 올라가는 건데, 자, 1규빗이 이거니까죠.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엄청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는 단순한 국지적인 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다 모아서 비로 내리면 지면에서 얼마나 수면이 올라갈까를 계산해 보니까 기껏해야 5cm 정도 올라간다. 그런데 과거에는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냥 구름에 의해서 국지적인 비로는 일어날 수 없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리면서 엄청난 격변이 있어서 그 물이 쏟아져야지 이런 물이 가능해진다. 전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4,000m 이상 됩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 산은 오르고 고름 깊어지고 이런 변화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바람이 불면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아까 바람이 불었다 그랬죠. 자, 기온차, 기압차에서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극지방이 생겨나다 보니까 얼음이 빙하가 만들어요. 물을 모으고 응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빙하도 생겨나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물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홍수 이전에 홍수의 의미들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시편에도 보면 산은 오르고 골은 내려갔다.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을 가두어가는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물들이 그런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아까 질문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구본, 저 뒤에 지구본 있죠. 지구본을 보시면 대륙을 이렇게 모아보면 하나의 퍼즐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거는 저희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바깥에 일반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대륙 이동을 얘기하죠. 판구조론을 얘기합니다. 대륙은 이동했다. 근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차이점은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아까 동일 과정설 얘기했죠. 자, 일반 진화론에서, 일반 지질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지금 땅이 서서히 맨틀 위에서 이 대륙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하는 속도를 봐서는 너무나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과거로부터 이런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기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걸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격변적 판구조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노홍수 때 엄청나게 빨리 대륙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그것들을 또 시뮬레이션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땅이 하나의 땅덩어리. 자,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는 것은 동일하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땅덩어리. 자, 지구가 아주 따뜻했으니까 동물들이 한데 모여 살기에는 이동하는데도 정말 자유롭고 방주에 동물들이 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 태우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홍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그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안전했을까? 요 얘기를 좀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게 1992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1993년에 혹시 여기에 이제 우리 좀 세대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1993년이 우리나라 최초로 대전 과학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야, 노화방, 성경에 나오는 노화방주를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대전 엑스포 때, 과학 엑스포 때 이걸 전시하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1992년에 저희 프로젝트 의뢰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 연구소에 한 3,200만 원 정도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이잖아요. 지금도 3,200만 원을 주변에서 누가 저희 학회에 도네이션을 하시겠다 그러면 와, 이거는 정말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근데 그 당시에 3,200만 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3,200만 원은 껌값입니다. 껌값. 모델 하나 만드는데 3,000만 원 듭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몇 척 만드는가 하면 3척을 만들고 3, 3은 9, 액면가 손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안 돼. 그냥 할 수 없어. 크리스찬 우리 이 연구원들 저녁에 남아. 밤에 우리 인건비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밤에 남아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 만들 수 없으니까 기능, 그러니까 수조에서 그 모델 만들고 실험하시는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 분들이 야, 우리한테 재료비만 돼. 우리가 밤에 남아서 만들게. 만들어서 실험할게. 그래서 이게 밤에 연구를 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연구 이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성경에 나오는 노화 방주를 왜 과학으로 지금 실험하려고 그러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또 실험한다 치더라도 실험했는데 야, 성경에 나오는 게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제대로 나오겠어?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하루에도 12번씩 결과가 잘못 나오면 대충 고쳐서 줘야 되겠다. 창조과학회는 기대를 하고 저희들한테 맡겼을 테니까 대충 고쳐서 줘야 되겠다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자, 방주가 배가 안전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안전, 배가 안전하려면 배가 부러지지 않아요. 자, 쉽게 말하면 구조적인 안전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굵은 철사 하나를 내가 민선이한테 주고, 자, 아무 도구도 없이 부러뜨려 볼래? 자, 이걸 굵은 철사를 부러뜨려야 돼. 어떻게 할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해서 뭐 아니면 이빨로 이거야? 어떻게 할까? 자,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왜 부러질까요? 네, 우리 목사님은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피곤해서 부러져요. 피곤해서. 그래서 이걸 피로 파괴라고. 피로 파괴. 실제로 부러져. 자, 왜 그렇게 부러지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팔뚝을 방주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주에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방주에 양쪽 끝에 파도가 이렇게 높게 왔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낮게 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쪽 끝에 이렇게 파도가 높게 오고 가운데가 이렇게 낮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파도가 높게 와서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자, 여기 부력, 중력은 아시죠? 부력은 물이 배를 밀어 올리는 힘이 부력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배를 무게에서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부중 막 나왔어, 지금. 자,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정확하게 부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력이 있어요, 부력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정답을 가르치는 강사 봤어요? 네. 이렇게 부력이 있어요, 부력. 그러니까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있어요. 적게 잠긴 곳은 중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파도가 만일 반대로 와서 가운데가 이렇게 높고 양쪽이 이렇게 낮고 가운데가 이렇게 높으면 가운데는 부력이 세고 양쪽은 중력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배는 운항하면서 이런 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러져요. 가운데 아래 막 부러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사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그죠? 계속 하면 부러져요. 자, 여러분 코끼리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법 아시죠? 어떻게 죽일까요? 네, 죽을 때까지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른다. 네,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부러져요. 실제로 태평양을 떠다니는 30만 톤 이상 되는데 막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조적인 안전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부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복원성은 뭔가 하면, 복원성은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자꾸만 제자리로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아까 무게중심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게중심이 아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팩터가 하나 뭔가 하면 방주의 모양입니다. 방주의 모양인데, 모양 측면에서 복원성이 제일 좋으려고 그러면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인데, 네모 중에서도 정육면체가 복원성 측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서 파도를 막 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 파도가 치잖아요. 넘어지진 않는데 파도가 치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버립니다. 안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탄 사람이 별로 안 돌면서 옆으로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정육면체보다는 직육면체의 아까 방주의 모양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모상자형의 모양은 복원성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화 방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복원성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복원성은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복원성 측면뿐만 아니고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한 세계 최초의,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 저 연구소에 가지고 있던 실험시설에서 연구를 한 세계 최초의 연구다. 저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그 실험시설이 ISO라는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되어 있고, 저희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시죠? 여기 조선소에서 배가 설계되기 전에 저 연구소나 이런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모델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모델 테스트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배가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실험한 세계 최초의 연구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원성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내향 성능인데, 그거는 제가 결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3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전혀 다른 모양을 비교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자,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대평가를 하는가 하면 아까 2만 1000톤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0번이 방주의 모양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길이를 고정하고 폭과 높이를 막 바꿔보는 거고요.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폭을 고정하고 길이와 높이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높이를 고정하고 길이와 폭을 바꿔. 이 다 2만 1000톤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이즈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방주가 아까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실험한 겁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구조 해석하는 거죠. 여기 빨간 게 나오면 아까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스트레스, 응력이 많이 집중돼서 열도 발생하고 여기에는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파란색이 나오면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방주의 반토막입니다. 아까 대칭이기 때문에 반토막인데, 반토막 중에 자, 요 빨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고 기껏해야 여기 가운데 아래, 아까 이렇게 하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가운데 아래가. 가운데 아래 노란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구조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게 컴퓨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인 수조입니다. 여기 수영장 같은 수조고요. 양쪽에 철길같이 이렇게 전차같이 되어 있고, 여기 전차가 왔다 갔다 밑에 모형선을 달아서 센서를 달고, 이 전차 위에는 컴퓨터실이 있어서 모든 실험되는 것들이 컴퓨터실에 올라와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이고,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50cm 파도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 스케일로 따지면 한 45m 정도 되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한 3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실험시설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다.
자, 실제로 실험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전차 위에 컴퓨터실이 있고 여기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서 파도가 치면서 방주가 거동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때 실험한 모델이거든요. 50분의 1로 만드는 방주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건 대전에 있는 한국창조과학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모델입니다. 자, 보시면 보건성, 아까 보건성은 네모 상자는 다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빼봅시다. 일단 하나를 빼고 구조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느냐, 안에 탄 사람의 쾌적함을 느끼느냐,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13척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13척 중에 2등이었어요. 2등. 야,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1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2등이었어요. 2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 1등으로 나와 있던 애가 보건성 측면에서 13척 중에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13등이었어요. 여기 1등으로 나온 애가 13등이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13척 중에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현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 중력 가속도 G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여객선을 설계할 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중력 가속도의 0.34G, 무슨 말인가 하면 중력 가속도 느끼는 것의 34%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킹을 타거나 청룡열차에 떨어지거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 보통 3G, 4G 정도를 만듭니다. 자, 중력 가속도의 3배 정도 이상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우주선 갈 때는 그 느끼는 압력은 중력 가속도의 몇십 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 그렇게 계속 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이런 중력 가속도의 3, 4G, 요게 기준인데 방주는 그곳에 반 정도 여기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 여객선의 기준에 반 정도로 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탄 사람이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더라,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통 파도가 치면 이 옆으로 받을 때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죠.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정면으로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방주가 파도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도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주는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이 엄청난 파도와 격변 속에서도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창조과학회나 다 저희 결과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실험하는 장면이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엄청 보도됐죠. 한국일보, KBS, 국민일보에서 야,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과학적으로 실험했더니 안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송이 되고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그렇게 안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어주는 거 보면. 자, 이런 일들. 자, 결론. 자, 오늘 결론은 노홍수 사건은 격변이었다. 대격변이었다. 그 다음에 이게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격변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무리 격변해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건 오늘 말씀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더라. 그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1980년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런이라는 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산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엄청난 화산재가 그 주변에 쌓였거든요. 쌓였는데 그냥 쌓인 게 아니라 엄청난 지층을 가지고 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사람 키보다 더 큰 높은 지층이 쌓여버렸거든요. 만일 그거를 화산 폭발을 못 본 사람이 그 지층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릿 호수가 터져나가면서 물이 쓸고 나가면서 계곡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계곡이 단 하루 만에 만들어져요. 만일 그걸 못 본 사람이 갔다 그러면 와, 이거 오랜 시간이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곡을 만들었겠네, 침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만들어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동일 과정설에 근거한 진화론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됐다고. 왜? 안 변하니까. 그죠? 시간으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만 있으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한 방에 일어나니까. 자, 그런 사건이 중요하다. 노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 엄청난 홍수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지구의 모습을 충분히 갖출 수 있네. 화석도 만들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리가 믿고. 자, 저는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온누리교회가 우리말 성경을 쓰는데 위에 걸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말 성경이 요 표현은 저는 제일 좋아서, 우리말 성경 표현이 제일 좋아서 이건 우리말로 씁니다. 이사야 43년 7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내 불치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를 그냥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창조과학이 지식으로 그냥 많은 것들을 배우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과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고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만들었어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너를 내 명예를 걸고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만든 사람,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고 기대됩니까?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이 회복되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오늘 또 오후에 교회에 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그 10처녀가 그 주인을 맡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니까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 10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런데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드웨어, 우리의 그냥 몸,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다 똑같이, 나도 뭐 이런 몸 가지고 있고 다 건강 가지고 다 똑같이. 그런데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채웠다는 기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몸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만드셨는데, 그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돼요. 창조신앙은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나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은 삶인데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그냥 살아나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뭐 학교 졸업 잘하고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똑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들이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이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